심장에서 일단은 도는 수분에서 쭉 빠졌다가 다시 쭉 불었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은 한순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투석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던데요. 근데 그 투석 그 힘든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투석이 필요하다고 권해드릴 때에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투석 굉장히 힘들다던데요. 실제로 투석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혈액 투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주 3회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 정도의 투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정한 것이 그냥 어느 개개인이 이 정도면 되겠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신장내과 의사들이 투석 환자분들을 모시면서 이것보다는 많이 투석을 하는 분과 이 이하로 하는 분들을 비교를 했을 때 실제 수명이라든지 그리고 건강 상태, 합병증 같은 것에서 결과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적어도 이만큼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주 3회 4시간입니다. 특히 이제 일과 시간 동안에 따로 나의 시간을 빼가지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힘들고 좀 제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투석이 환자분을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나 혼자서는 공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을 구하는 것이죠. 문제를 가르쳐주고 어떤 보조를 해주는 것이 사실 선생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건강을 도와주는 투석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투석을 꾸준하게 안 하는 분들일수록 내가 숙제할 만한 짐들을 많이 쌓았다가 이제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 몸무게를 많이 불어오시는 분들, 오줌독 수치가 높은 분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내가 100kg짜리 짐을 옮겨야 되는데 요거를 3번 정도에 나누어서 30kg, 30kg, 30kg 옮기는 거는 그래도 할 만한데 한 번에 100kg를 옮기려고 한다든지 2번만 투석하면 안 됩니까? 한 번만 투석하면 안 됩니까? 한 번에 100kg를 딱 옮길 때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골병 나고 몸살을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투석할 때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정해진 양만큼 정해진 시간 동안 투석하시는 분들이 고생도 덜하고 훨씬 더 수월하게 투석을 받아 가십니다. 예전에는 투석을 하면은 투석하시는 분들은 한 2년 산다고 이야기했던 게 한 10년,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암 환자보다 짧게 산다고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투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투석만으로도 10년, 20년 이상 그리고 거기에 이식을 포함하면은 연장해가지고 30년, 40년 이상도 계속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의 콩팥은 말기일지언정 삶은 말기가 아니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몸을 관리하면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고 자기 일을 하시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선생님도 계셨고 그리고 보험회사라든지 운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목수 선생님도 계셨고 자기 일들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해외여행도 범일연세내과의 이동영 원장님 같은 분들이 그런 네트워크에 들어있으신데 동남아라든지 일본 같은 곳에 현지에 있는 투석실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서도 거기에서 또 투석을 받고 또 거기서 관광을 하고 이렇게 장기간 여행도 가능하도록 하는 세팅들이 늘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이 아니거든요. 저 환자분 중에서 골프 치러 다니시고 다른 취미 생활 하시고 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투석을 잘 하면서 도움을 잘 받으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것들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투석을 하면서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석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신장내과 의사들끼리 이야기할 때 투석 환자는 콩팥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콩팥을 대신할 수 있는 치료를 투석을 정상적으로 받아 나갈 수 있다면 좋은 투석 혈관이 있고 처방한 만큼의 투석이 잘 진행이 되었을 때는 콩팥 때문에 돌아가신 일은 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급성과 만성, 지금 당장 숨 넘어가는 일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숨 넘어가는 건 보통 2가지가 중요한데 몸무게 관리를 잘하는 것 그리고 칼륨 수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석을 할 때 이제 오줌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오기 때문에
투석을 하면서 내 몸에 있는 잉여 수분들, 부종 같은 것들에 있는 수분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부종에서 수분을 제거할 수는 없고 내 피에서 돌고 있는 이제 피에서 수분을 먼저 뺐다가 시간이 한 2-3시간 어떤 시간을 들여가지고 부종에 있는 물들이 다시 혈관을 채우는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투석을 할 때는 몸무게를 한정없이 뺄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한정없이 몸무게를 불어오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 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를 많이 불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물에는 당장은 시원하지만 영양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은 가능한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안내를 드리곤 합니다. 근데 물이 너무 많으면은 이제 다리 붓고 하는 것들도 붓는 거지만은 폐가 붓고 심장이 붓고 이렇게 하면은 꼭 물에 빠진 사람처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숨이 찼을 때 그 상황에서 호흡 곤란으로 해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단다거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칼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칼륨이 많이 든 것은 과일, 야채, 녹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는데, 칼륨은 내 근육의 힘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제 칼륨이 높은 분들은 다리에 힘이 양쪽으로 안 들어갑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심장도 근육이 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장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면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칼륨 같은 경우에는 또 전에 허들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대학으로 치자면은 꽈락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점수가 패스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갑자기 이제 패스를 못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은 한순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지켜야 한다. 만성합병증이라는 것은 당장 내가 숨이 넘어가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건강하기 위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수분이라든지 이제 인 수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되는데요. 인 같은 경우에는 인 수치가 높은 분들은 첫 번째로는 뼈가 약해집니다. 뼈에서 칼슘 성분들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이제 그런 균형들을 스스로 맞추려고 내 몸이 노력하게 되는데, 뼈가 약해지는 분들은 어디가 잘 부러지고 누워서 지내게 되고 누워 지내는 동안 합병증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 뼈에서 녹인 칼슘 성분이 어디로 가느냐, 내 심장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 혈관 외의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석회화시켜서 이제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유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심장에 오면은 협심증이라든지, 그리고 뇌에 오게 되면은 뇌혈관에 오게 되면은 이제 중풍 같은 것들이 잘 오게 되는 것이죠. 투석을 하면서도 건강한 분들은 이제 그런 합병증이 없는 분들, 심장병이라든지 중풍 이런 게 없는 분들, 뼈가 건강한 분들은 그냥 봤을 때 전혀 환자 같지 않아 보이는 분들이 있고, 시간이 가면서 이제 뼈도 약해져가지고 주로 누워 지내시고, 그리고 심장병이나 아니면 중풍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디가 마비가 오시는 상태로 사신다든지, 금방 숨이 차고 조금만 불어도 힘들고 조금만 빼도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하게 되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건강하려면은 이런 것들, 이제 인 같은 것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아까 수분 이야기를 드렸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종에서 바로 물을 뺄 수 없기 때문에 심장에서 일단은 도는 수분에서 쭉 빠졌다가 다시 쭉 불었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은, 그냥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고무줄을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자꾸 반복을 하면은 고무줄이 망가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혈관도 심장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데미지가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신경을 쓰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참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습복습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 생활 잘하고 집에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라 이런 내용이죠. 쉽지 않은 부분들인 걸 알지만 내가 오랫동안 건강하고 그러면서 내 콩팥은 투석이 도와주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나의 삶을 즐겁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석 환자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전공의 시절과 이제 전임의 시절을 보낸 저희 모교는 암 환자분이 정말 많은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분 중에서 제가 참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정말 기대의 여명이 이제 반년이 어렵다, 아마 조만간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환자분이신데, 너무 긍정적이고 밝으시고
되게 의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과 회진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고 이렇게 멋지신지를 여쭈어 보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몸의 주인은 저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병이란 녀석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내 몸에서 방 한 칸 새들어 사는 녀석이라는 것이죠. 가끔씩 그 세입자로 인해서 너무 고생을 하고 휘둘릴 때는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고 꼭 그 병이 내 몸의 주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는데, 투석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휘둘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시다 보면은 이거는 꼭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 병이 내 몸의 주인인 것처럼 자꾸 오해하게 되거든요. 좀 더 의연하게, 힘드시지만 내 몸은 주인은 나야. 그리고 병이란 녀석이 까불어봤자 내 몸 안에 한 칸 방 얻어서 사는 녀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투석을 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 중에서 건강한 투석을 받기 위한 투석 혈관 관리해드리는 일들을 저희 생명선에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계속 건강하게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